우루스. 피로회복에 좋은 차?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, 차은서영입니다. 정말 황소가 이렇게 지금 썩 나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바로 여기는 람보르기니 우루스의 퍼포만테가 한국에 출시되는 현장인데요. 여기 이렇게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친구가 나와 있습니다. 이 우루스를 저는 사실 강남을 이렇게 달리다 보면 꼭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. 이게 생각보다 한국에 많은 것 같아. 근데 되게 오래된 모델 같지만 정작 우리나라에 출시된 게 2019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2년이니까 나온 지 한 3년밖에 안 된 되게 따끈따끈한 모델인데요. 이 녀석이 바뀌어서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. 사실 우리나라가 람보르기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자 국가인 거야. 왜냐면 차가 잘 팔리거든. 이 차량이 람보르기니 전체 판매량 중에서 한 75%가량을 차지하는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SUV예요. SUV인데 슈퍼카야. 뭐 이러면은 이제 벌써 이 구매 의욕이 막 이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. 분명히 스포츠카의 얼굴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슈퍼카 브랜드인데 SUV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용적인 면도 살려놓은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 차량이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또 살짝 이렇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간단하게만 둘러볼게요. 사실 요새 이런 SUV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슈퍼카 브랜드도 SUV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. 그래서 이 우루스 같은 모델뿐만 아니라 경쟁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페라리에서도 SUV를 만들기 시작했죠.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우리나라에 또 이 페라리 프로 상계 같은 막 이런 대단한 친구들이 이제 나오는데 우루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더 멋져진, 더 이렇게 간지나는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게 이들의 또 목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. 가장 중요한 거, 이 SUV를 볼 때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크기죠. 실제로 이 우루스 퍼포만테 지금 이번에 출시된 모델은 이전 모델에 대비해서 한 25mm 정도 전장이 늘어났고요. 보시면 SUV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드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범퍼에 상당히 많은 각이 드러나 있죠. 이봐, 이거 이렇게 후드, 요 라인도 이렇게 돼 있어. 이게 종이 접기로 이렇게 이렇게 각 지어 놓은 그런 느낌처럼 아주 각이 살아 있고요. 전면부에 정말 보이지 않는 실루엣으로 얇은 이렇게 양감들이 드러나 있어요.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실물을 보셨을 때 이 차 일단 비싼 차는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페라리랑은 디자인 기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. 우루스는 정말 각을 만들어 놓는데 그 각을 보이지 않게 또 만들고 보이지 않게 또 만들고 보이지 않게 또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근육질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는 차량이라면, 페라리 차량들은 아주 미끈하고 아주 볼륨감 있게 만들어서 딱 봐도 좀 우아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차라고 볼 수 있겠죠. 성향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. 이 람보르기니는 조금 더 어떤 면에서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긴 해요. 일단 이렇게 후드 부분에 누가 봐도 나는 비싸고 좋고 잘 달리는 차야 라고 느낄 만한 카본 소재가 상당히 넓게 들어가 있고요. 제가 계속 각이 되게 많이 살려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후드 부분에도 마찬가지예요. 정말 이게 이렇게 카본에도 이렇게까지 이렇게 내놨다니까? 굉장히 이 강력한 성능의 진심인 차량이 아닌가 싶고요. 이렇게 후드에 뚫려서 공기가 오갈 수 있는 에어 인테이크 부분도 같이 나와 있어서 상당히 고성능의 어떤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진짜 놀랐던 게 이 차가 전장이 길어졌다 그랬잖아요. 와, 휠이 진짜 이렇게까지 클 일이야? 진짜 이게 23인치예요 여러분. 23인치 그 휠이 달린 차량을 도로에서 만나볼 일이 이게 맞나 싶어요. 이 차량 22인치 혹은 23인치로 이렇게 옵셔널로 또 구성을 할 수 있어서 아무튼간 최대 23인치까지 낄 수 있게 되었고요. 전장이 조금 길어지면서 이 휠 아치 부분도 살짝 확장이 됐어요. 그러면서 더 넓은 사이즈의 이런 휠이 들어간다는 거. 이렇게 후드부에도 역시 카본 스포일러가 달려 있고요. 심지어는 이 테일램프 중간 사이를 가로지는 것도 카본, 아래쪽에도 카본
퍼포먼트의 부재는 카본! 카본차!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이 카본을 아주 대놓고 쓴 것 같아요. 근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리어 윙 스포일러가 달림으로 인해서 공력 성능이 한 30% 이상 개선이 되었어요. 그래서 이전 우루스 모델에 비해서는 한 3% 정도 올라간 수준이긴 하지만 요거 하나만으로도 공력 성능의 일정한 수치는 많이 올려주는 부분들이 있고요. 요렇게 카본을 덕지 심지어 실내까지도 덕지 이렇게 달아놓으면 뭐가 좋느냐? 카본은 굉장히 강하지만 무게가 가볍습니다. 그래서 이 차량의 실질적인 공차 중량도 한 47kg 정도 줄었다는 거. 이 정도면 이제 차박스형 하나가 빠져나왔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의 전체적인 공차 중량은 한 2100kg 이상이기 때문에 결코 무게가 가벼운 차는 아닙니다. 요거는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저 한번 실내도 이렇게 보도록 할 텐데요. 여러분, 여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. 그럼 되게 웃긴 상황이 발생해. 왜냐면은 야, 운전대가 없어. 이거 뭐야, 미친 차 아니야? 할 수 있겠지만 운전대 여기. 오, 어떡해. 이런 감성. 너무 좋아. 느낌 있어. 이게 핸들이 여기 있으니까 이국적이네. 아우, 세상에. 사실 실내는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이 기존에 있는 우루스와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어요. 이렇게 계기판과 또 스티어링 휠, 그리고 이렇게 좌측에 나와 있는 센터 페시아 부분, 전체적인 대시보드와 센터 페시아는 기존의 우루스의 감성과 동일하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. 아래쪽에 이런 디스플레이들, 센터 페시아와 메인 디스플레이 두 개 나뉘어져 있잖아요. 이 안쪽에 나와 있는 그래픽이 일부 바뀌었습니다. 지금은 행사장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타고 내리고 막 이래가지고 현재는 요게 다 꺼진 상태거든요. 근데 요게 딱 들어왔을 때 내부의 그래픽이 좀 변화가 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, 이게 여기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가 요렇게 나와 있거든요.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동안 없었던,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우라칸에서도 없었던 친구가 하나가 또 들어왔습니다. 바로 랠리인데요. 이 랠리 모드가 새롭게 추가됐어요. 요 랠리는 말 그대로 이 랠리 어떤 트랙에서 좀 이렇게, 그것도 약간 진흙탕에 막 그런 되게 노면이 안 좋은 트랙에서도 아주 고성능으로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.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약간 강력한 이 드라이빙 성능을 위해서 좀 더 오버스티어에 이런 성향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느낌 있는 주행들이 가능한 거죠. 이 스티어링 휠도 블랙 매트로 이렇게 알칸타라 가죽이 다 덮여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 우루스 퍼포먼트에서 달라진 점은 시트가 스티치가 바뀌었어요. 안쪽에 우루스라는 이 레터링 들어가 있고, 그 아래쪽에 아주 독특한 형상, 저는 약간 혈관을 확대해 놓으면 이런 느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, 이런 느낌으로다가 상당히 이 스포츠형 버킷 시트 내부에 스티치를 고급스럽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. 좀 독특한 느낌이고요. 퍼포먼테라는 이런 레터링도 잊지 않고 또 들어가 있다는 거. 자, 2열에도 한번 앉아봤습니다. 이래서 우루스가 인기가 많네. 이게 2열에 앉은 승객이 그다지 불편하지 않네요. 이게 확실히 SUV 4도어 4인승이기 때문에 탔을 때 운전자가 그렇게 거북스럽게 느끼지 않는다, 공간이 아주 비좁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주먹은 한 이렇게 2개하고 3분의 1 정도 들어가는 그런 수준인데, 좀 키가 크신 성인분들이라면 좀 딱 맞거나 좀 닿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. 헤드룸 공간 같은 경우도 꽤 나옵니다. 이 차량 전고 자체가 이제 이전보다 좀 더 낮아 보이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먹이 2개 정도는 들어가는 수준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타시는 세단보다는 아무래도 당연히 이렇게 천장 공간도 나오고 있는 거. 와, 이 천장에도 이런 스티치 라인들이 진짜 이 차는 군데군데 장난 아니네요. 스티치 라인 이거 다 한 땀 한 땀 또 우리 장인들이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열에 앉았을 때도 고급감이 1열과 동일하게 좀 이어져 오는 부분이 있고요. 전체적인 느낌도 그렇지만 시트도 역시 2열도 스포츠 형태의 버킷 시트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, 이런 부분들이 좀 인상적입니다. 저는 뭐 저의 바람이라면 이 차도 약간 이렇게 오픈됐으면 좋겠어. 그래가지고 시원하게 SUV인데 이렇게 뚜껑도 열리고 컨버터블로 이런 거 어때요? 괜찮지 않나? 자, 이렇게 람보르기니 우루스 퍼포먼트의 이런 강력한 모습들, 후면 부분 봐도 상당히 멋지죠. 이렇게 배기 파이프도
되게 커. 주먹이 하나가 다 들어가는 이런 수준. 막 뜨겁다고 느껴질 것 같아. 뜨거워 이렇게. 아주 강력한 친구를 만나봤는데 실제로도 강력합니다. 퍼포먼스가 이전보다 좀 향상이 됐어요. 약간의 튠업을 통해서 한 16마력 정도가 높아져서 최고 출력은 666마력을 자랑하는 친구입니다. 그래서 제로백이 얼마냐 라고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시속 0km/h에서 100km/h까지 가는데 불과 3.3초 안에 주파를 하는 그런 차량이에요. 사실 전기차가 왜 바로 토크발이 나오면서 아주 강력한 제로백을 구가하잖아요. 테슬라의 모델 3 같은 모델이 제로백이 한 3.4초 요 정도예요. 그런 전기차보다도 제로백이 더 우수한 차다. 심지어 몸매가 2100kg가 넘는 육중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슈퍼카이기 때문에 8기통에 이 4.0L 트윈 터보 엔진을 달고 훅 뻗어져 나가면서 제로백이 그 정도 실현되는 차다라는 점. 그래서 타보지 않았지만 얼마나 강력한 친구인지를 이렇게 둘러보면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앞서서 이 슈퍼카 브랜드도 SUV를 만들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차량 중에 하나로 페라리의 프로상계를 또 말씀을 드렸죠. 프로상계가 나오게 되면 아마도 정말 이 슈퍼 SUV 사이에서 굉장한 또 경쟁은 있을 것 같긴 한데 굳이 따지자면 굉장히 성격이 다른 차이긴 해요. 사실 프로상계가 조금 더 이 성능면에 있어서는 한참은 더 형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. 왜냐면 프로상계는 V12, 12기통에 700마력이 넘는 차거든요. 그런데 재밌게도 제로백 수치는 이 두 차량이 동일해요. 그건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이 차량은 일반적인 SUV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속기도 앞쪽으로 달려있는 그런 형태의 SUV라면 이제 곧 우리나라에 나올 프로상계 같은 경우는 변속기가 뒤쪽에 배치되면서 조금 독특한 방향으로 무게 배분을 실현한 슈퍼카입니다. 분명히 이 두 차량의 심장 자체의 사이즈가 너무 다르지만 제로백만큼은 이 우루스나 프로상계나 같은 상황이다. 이런 거 되게 재밌는 이런 사실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프로상계가 제대로 런칭이 되지 않아서 그 친구의 또 자세한 이야기들은 조만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오늘 이렇게 우루스를 또 보니까 이게 비록 우리가 잘 아는 포르쉐의 까이엔이나 아니면 뭐 아우디의 Q8 이런 모델이랑 사실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 좀 다른 거지 같은 차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. 그렇지만 그들이 또 넘볼 수 없는 굉장한 강력함이 이 디자인 상으로도 실내와 외관 곳곳에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 우루스 퍼포먼트 또 얼마나 팔릴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. 아시아에서 이 한국 시장이 람보르기니 내에서 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우루스 퍼포먼트를 더 관심 있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무려 가격대가 3억대이기 때문에 저는 다음 생에 아무튼간 이미 나와 있는 이 사전 계약 물량 자체도 거의 생산량의 캐파를 넘어선 수치라고 해요. 꼭 한번 직접 타보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을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여러분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차박사역은 또 이렇게 따끈따끈하고 새로 나온 신차 이야기도 여러분께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. 바이! 안녕!